여러분, 강아지 간식 먹이세요? 저도 간식 주는 거 좋아하는데 강아지 용품이나 사료 사면은 그 서비스로 육포나 객권 같은 거 주잖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 서비스들. 서비스로 받은 거니까 더 잘 먹는 것 같고. 저도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줬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거 절대 먹이지 않아요. 사실 간식은 훈련사님도 그렇고 수의사님들도 그렇고 보상으로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재료 표시 안 된 간식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표시가 안 된 간식에는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진짜 많고 걔네들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염증을 엄청 높여서 눈물 자국부터 시작해서 정말 난리가 납니다. 눈물 자국이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 방치하다가는 고름이 차올라서 심하면은 폐혈증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눈물 자국을 가볍게 넘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차례대로 알려드릴 건데, 혹시나 우리 강아지가 요 단계 이상이다 하시면은 얼른 병원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것처럼 눈물은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알러지 유발 물질이나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눈이 약한 친구들은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이 터지게 되고, 피부가 약한 애들은 빨개지거나 가려워서 막 긁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네, 빨갛게 변하죠. 그걸 우리가 눈물 자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눈물이나 콧물 흘려서 이렇게 소금 때문에 하얗게 변하죠. 우리 멍멍이들은 눈물 속에 포르피린이라는 게 있어서 털을 붉게 염색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 이렇게 염색이 될 정도다 하면은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털에 덮여진 눈 밑 피부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을 거예요. 체온 덕분에 따뜻한데 축축하기까지 하다 예상되시죠? 네,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포도상 구균이나 슈도모나스균 같은 친구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빨개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2단계. 이게 우리 멍멍이들 몸에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이 정도에서는 집에서만 관리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관리를 해도 제대로 못하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리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가 3단계. 우리 강아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제가 동물병원에 갔는데 눈에 피고름이 생긴 강아지가 있어서 깜짝 놀라고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고. 눈에 다래끼가 생겼는데 조금 지나니까 흰자가 빨개지고 눈을 계속 비비고 바닥에 막 문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라도 병원에 왔으면은 금방 좋아졌을 텐데 이걸 지나쳐 버린 거죠. 그래서 눈 주변 털이 빠지고 피부가 헐어서 고름이 차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농피증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얼마나 가렵겠어요. 이 네카라를 했는데도 막 쇼파 모서리 같은 데로 가서 막 긁고 막 해서 피가 나면서 피고름이 난 거였더라고요. 농피증이 4단계인데 이 이후로는 그냥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병원 가세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수의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자료도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신에 세균이 펴지기 시작하고 면역은 또 과부하가 오고, 이때 보호자분들이 느끼는 게 갑자기 밥을 안 먹어요. 힘이 없고 자꾸 누워 있어요. 열나는 것 같아요 하는 증상들이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게 치아 뿌리 주변으로 세균이 파고들면은 치근단 농양이라고 해가지고 잇몸 안쪽 세균이 치아 뿌리를 뚫고 녹이고 해가지고 턱뼈를 타고 올라오면서 눈 밑 피부를 뚫고 고름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해요. 바로 응급실 가야겠죠. 그리고 더 심해져서 혈액으로 세균 감염이 퍼지면 이 폐혈증이라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건데, 이때는 무지개 다리랑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 눈물 자국 때문에 죽는 거는 그 뭐 오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눈물 자국이 생겼다고 폐혈증까지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멍멍이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농피증까지 발전하기 전에 병원 가셔서 미리미리 조치를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부가 계속 짓무르거나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랑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1단계와 2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눈물이 나서 빨개진 상태, 그리고 눈물이 나서 냄새가 나는 상태. 우리 강아지들 눈물 자국은 없는데 냄새만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눈물 자국만 있고 냄새는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요거는 강아지 털 색깔이 검정색이나 갈색같이 짙은 색깔이면은 눈물 자국 착색이 잘 안 보이고, 흰색이나 밝은 색이면은 눈물 자국 착색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 두 케이스 모두 눈물이 넘쳐나는 걸 막아야겠죠. 먼저 눈물이 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눈물은 첫 번째,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서 눈물이 나는 경우랑, 두 번째는 천모. 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어가지고 눈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상 문제인데, 눈이랑 코랑 이어져 있거든요. 비루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빨대 같은 게 이어져 있는데, 그 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눌려 있어가지고 눈물이 코로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밖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음식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그러면은 그걸 딱 끊어주시면 돼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 뭐 어떤 간식이나 사료로 바꾸고 나서 눈물이 막 갑자기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 간식이나 그 사료에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재료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 재료가 들어간 거는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처럼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있어서 난다. 그러면은 눈물이 속눈썹 때문에 줄줄줄 나는 거거든요. 살짝 들어보시면은 아마 좀 보이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요거 병원 가가지고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술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뚫어주는 거 하셔도 되긴 되는데 다시 시술 전으로 돌아오니까 이거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했는데도 눈물이 나는 친구들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눈물을 잘 닦아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솜으로 엄지 바깥쪽, 요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강아지 눈 안쪽에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쪽으로, 손 안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털이 당기고 쓸려가지고 아파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 구렛나루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분명히 떡져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손 끝으로, 요 손 끝으로 얇게 살살살살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아파하고 막 깽깽깽 거리면은 다시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더 닦기가 힘드니까 살살살살 닦아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너무 젖어 있어서 잘 닦는 걸로는 안 마른다 하시면은 드라이기 미지근한 바람 해가지고 이게 약하게 해서 싹 한번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주 닦고 말려주세요. 이게 진짜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끔 눈물 파우더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털이 젖어 있는데 파우더 쓰면은 이 파우더가 떡지고 더 습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서는 더 세균 번식이 심하기 때문에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날 거예요. 또 눈물 전용 물티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건조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물티슈는 수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눈 주변을 건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티슈를 쓰시더라도 한번 꼼꼼하게 꼭 말려주세요. 여기까지는 1단계, 2단계 공통적으로 눈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필수 관리법이었고요. 우리 아이는 냄새는 안 나고 빨개진 눈물 자국이 너무 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는 제가 수많은 논문을 뒤지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과학적으로 증명된 눈물 자국 없애는 관리법을 제가 댓글창에다가 따로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하셨던 눈물 자국 관리하는 방법이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강아지 지금 몇 단계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단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영상이 계기가 되는 겁니다. 눈물 자국이 없는 강아지는 앞으로도 없게, 있는 강아지는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거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닦고 말리고 건조하게, 요거만 지켜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서비스로 주는 육포 한 조각 그게 뭐가 될 수 있겠냐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나서는 모른 척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으니까 모른 척 하기 힘드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눈물 자국 제대로 관리하는 법은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소한 것 같아도 챙겨주면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건데 구독해주시면 반려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리사 전민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